우리가 한 발 늦은 모양이네.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은 세이지와 에이콘, 숙부 쪽 사람이야. 맞아. 구성원끼리는 코드명으로 인사하거든. 가끔은 자기 편 사람을 알아보는 암호가 되기도 하고. 이제부턴 만나는 가문 구성원의 코드명을 바로바로 알려줄게. 물론 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금고에 관한 일은 숙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화물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진 않아. 괜히 눈에 띄고 싶진 않은데. 소식을 알아보려고? 두 사람은 숙부를 따른 지 꽤 오래돼서 가문에선 큰형님이나 다름없어. 저 두 사람은 마거리트에서 자주 회식을 하곤 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좋은 술 얘기를 한다. 선호하는 주제로 말을 걸면 될 거야. 나머진 어? 널 부르는데? 우리 둘 다 불렀잖아.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도. 일단 드러나 볼까? 코드명도 알고 사람도 알아보는 걸 보니 가문 사람은 맞는 것 같고. 넌 뭐야? 캐츠아이? 들은 적 없는데. 뭐 카니발 후에 새로 가입한 신입이겠지.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온 건데? 여기 일이 끝나면 마거리트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있거든. 두 분 다 경험이 많다고 항상 듣긴 했지만 오늘 실제로 만나뵈니까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엄청난 임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실은 가입하고 나서 아직 큰 임무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두 선배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만. 근데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딱히 줄 기회가 없네. 살짝 알려주자면 전에 어떤 겁없는 녀석이 금고의 물건을 훔쳤거든.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마 못 찾겠지. 훔친 놈이 바보도 아니고 벌써 다 팔아치웠을 거야. 그리고 위에서 조사하는데 사람도 얼마 안 보냈고. 기록 따라 하나하나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어. 위에 계신 분은 조부님의 아들이니 그분만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일이 우리한테 알려주실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윗분 생각은 굳이 캐묻지 않는다.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한다. 맞아. 만약 뭐라도 발견하면 유심히 살펴봐봐. 또 알아? 너한테도 기회가 될지. 신입은 많이 경험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도 숙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최근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은 크든 작든 모두 금고와 관련이 있어. 숙부가 차기 가주 자리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모든 화물을 찾아서 전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너랑 숙부가 만났던 자유광장은 내 부하가 알아낸 바로는 베넷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곳과 가까워. 어젯밤도 그 근처까지 조사하다가 너와 숙부를 만난 거거든. 나중에 숙부에게 베넷 얘기도 꺼내봤지만 숙부의 반응에 수상한 점은 없었고 베넷과 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었어. 베넷의 집도 방금 수사해봤지만 숙부 쪽 사람 말처럼 아무것도 못 찾았고 화물 같은 건커녕 큰 물건이 쌓여있거나 옮겨진 흔적도 없었어. 금고에서 일하는 청년이 사는 평범한 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예전에 베넷에 관해 알아본 적 있어. 야심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협력업체에서 제기한 차익마저 망설임 없이 거절하고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몬텔리 가문은 영원히 함께 부와 기회를 나누고자 해. 라군나에서 성과를 거두길 갈망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을 환영하지. 단지 이익 때문이라면 베넷이 가문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와 단서가 필요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쉿, 움직이지 마. 저기 회색 비둘기 같은 남자 보여? 따라가자. 거긴 막다른 곳이야.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역시 나이를 먹으니 젊은 사람을 못 이기는구만. 난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계속 쫓아오다니. 몬텔리 사람들도 점점 막무가내로군. 도망치는 게 당연했겠지. 자신의 과거에 쫓기고 싶지도 몬텔리와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맞지, 덩컨? 정말 귀찮군. 너 말이야, 기억력이 좋아서 문제야. 가문의 이름 높은 분들이 아닌 나 같은 하찮은 놈들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난 그 비 오는 날 밤을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비를 맞은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미안하지만 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몬텔리라는 성은 이미 버린 지 오래야. 난 더 이상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고. 가문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길엔 즐거움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지. 그리고 지금은 피곤함만 남게 됐어. 떠나간 사람이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이야. 네가 서 있는 곳은 베넷의 집 입구 바로 맞은편이고 옷자락에는 빗물에 젖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한참 동안 관찰하고 있던 거겠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뭘 찾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가문의 유일한 친구에게 소리 없이 표현한 애도와 이익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친구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 이 바보의 비참한 결말을 이해하고 훔친 물건을 찾아 녀석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난 녀석한테 가문을 떠나자고 진작에 말했어. 라군나의 게임판 위에서 몬텔에게 주어진 결말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지.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거나 빈털터리 신사로 판을 떠나거나. 몬텔리 가문의 사람들은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기회가 있지.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 가족, 사랑, 신념, 한계, 심지어는 목숨이 될 수도 있어. 베넷은 틀림없이 야심과 이익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변화는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항상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리스크가 없는 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몬텔리가 현존하는 규칙을 깨버리고 변혁을 가져오는 개척자가 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 가문의 결속은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비바람을 이겨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모든 몬텔리 사람들은 결속과 동시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가지게 되지. 네가 떠난 사실이 가장 좋은 증거 아닌가? 사실 베넷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있어. 그 사람의 단말기나 도난당한 화물은 행방이 묘연하거든. 베넷의 시신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넌 베넷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찾아낼 수도 있겠지. 게다가 그럼 스칼렛 벨벳을 찾아가서 물어봐. 라군나 성에 있는 평민으로 구성된 자유단체의 두목이야. 녀석들은 베넷과 자주 접촉했으니까 베넷이 물건을 훔쳤다면 녀석들이 작물을 처분하는 걸 도왔을 가능성이 제일 커. 다만 지금은 가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쪽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상대해 줄지도 장담할 수 없어. 상관없어. 말이 나왔으니 시도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라군나에서 소식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곳으로 가자. 바로 여기야. 라군나의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거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만든 술로 전달하는 비밀 메시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쓴 아몬드와 민트 잎을 베이스로 한 술은 보통 죽음과 위기를 뜻해. 이런 기본적인 신호 외에도 특별한 거래에는 자신들만의 더 비밀스러운 신호가 있어.
맞아. 여긴 성 안에서 특별한 조건도 소속도 없는 소통 구역이니까. 지금은 가문과 스칼렛 벨벳의 관계 때문에 그쪽 사람의 위치를 직접 찾아내기는 어려워. 하지만 스칼렛 벨벳이 접견인을 배치해뒀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메시지가 담긴 술을 주문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떠보면 스칼렛 벨벳의 연락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거지.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스칼렛 벨벳 리본 한 잔 부탁할게. 스칼렛 벨벳이라 아주 특별한 술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계신 사람도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체리 와인, 위스키, 방울 토마토까지? 이 차는 복수라는 뜻인가? 블러드 오렌지와 진, 흔치 않은 조합인데? 새로운 소재가 되겠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잠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니다. 그냥 안 들을래. 오, 임페라토르야. 난 그저 부호나 암호를 연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술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을 뿐 위험에 빠지고 싶진 않다고. 난 숫자를 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의 도수나 연도를 이용한다든지. 하지만 술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비밀 메시지의 해법은 늘 비슷해. 중요한 건 양쪽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바란다면 똑같은 술 한 잔이나 심지어는 같은 세트의 물건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는 무궁무진하거든. 가끔 나나 다른 구성원들도 물건으로 임시 암호를 만들곤 해. 여기서 비밀 메시지를 꽤 오래 연구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오늘 바텐더가 언제 출근했는지 알아? 어디 보자. 나랑 비슷하게 일찍 왔거든? 그러니까 아침 8시?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원시적인 충동이 밀려오는군. 와, 당신의 자애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품에서 취하고 싶어. 하지만 이 호박색 액체는 과연 독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달래줄 약인 것인가? 아니, 나한테 말 걸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허무, 철저한 험과 나를 감싸 안는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 당신은 누구고 난 또 누군가? 몬텔리, 비살리아, 수도의 평민, 이 이름들을 버리면 우린 뭐가 다르지?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우린 피할 곳이 없다. 가자.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드디어 왔군. 사실 당신들이 올 때부터 난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지. 당신들이 이 술을 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겠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옷차림이나 기품이 범상치 않은데 너희 둘 몬텔리 가문의 사람이지? 피차 정보를 교환하러 온 건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지. 나중에 나한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난 몬텔리 가문과 합작할 수 있는 정보인이 될 거야. 자, 얼마든지 내 실력을 시험해봐. 글쎄, 들리는 소문이 있기는 한데 몬텔리 가문하고 스토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 사실 나도 확신하지는 않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기 직전엔 보통 심상치 않은 기운이 나타나기 마련이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거의 같네. 네 정보력을 인정할게. 사흘 후 같은 시간에 골든 만보 한 잔 주문하고 초록색 토르말린 액세서리를 지닌 사람을 찾도록 해.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까 술에 불만이라도 있으신지? 정말 똑똑해. 역시 스칼렛 벨벳의 비밀 연락원다워. 이런 곳에선 바텐더야말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지. 모든 술은 네가 직접 만들고 모든 비밀 메시지도 너를 통해 전달되지. 비록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너 자신한테 유용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스칼렛 벨벳 리본은 너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바텐더 씨? 결국 이 술은 저한테 돌아왔군요. 이제 제가 고민할 차례인가요? 규칙에 따르면 접선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 앉아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스칼렛 벨벳은 더 이상 몬텔리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관계도 박살이 났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남이 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소문이 있었거든. 스칼렛 벨벳이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베넷이라는 가문의 금고 관리원과 관련이 있다고. 아니, 설마 그런 헛소문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베넷은 얼마 전 시체로 발견됐어.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너희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 뭐라고요? 베넷이 죽었다고요?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군요. 몬텔리를 계속 믿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넷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 말대로
당신이 정말 공정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해질녘에 바람 부는 물가에서 만나시죠. 스칼렛 벨벳 쪽에도 전달해 두겠습니다.